네, 반갑습니다. 영일고 전문가 황혜리 강사입니다. 우리 벌써 2학년 1학기가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2학기를 준비해야 성공적인 영어 내신 결과를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영어 내신, 영일고 영어 내신이 최근에 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이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영일고 영어 문제 유형이 어떠했는지 함께 보면서 그에 따른 대비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관리입니다. 관리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일고의 전통적인 영어 시험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5등급제 이후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일 때부터죠. 자, 1학년 때일 때 외부 지문도 함께 출제가 되면서 그동안 영일고에 없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정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2학년에 올라오면서 이러한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영일고 패턴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매우 곤란한 학생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차 문제 유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에서 그 전통적인 패턴의 복귀의 일환 중 하나로 객관식 영작 문항이 다수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3학년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3학년에 가서는요. 그동안 출제됐던 유형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특히나 서술형에서 매우 새로운 서술형 유형들을 많이 출제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일고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담당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대비를 철저하게 그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 포인트입니다. 많은 시험 범위 때문에 학습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우리 영일고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일고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내신 단어장이 따로 지정이 돼서 아이들 시험 범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복화 클리어라는 단어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대표어뿐만 아니라 그 대표에 엮인 유의어, 반의어까지도 모두 외워야 하기 때문에 평균 시험 범위에서 한 500개 정도의 단어가 암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문 외에 500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마지막까지 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시험 마지막까지 미루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누적 암기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외운 부분이 어디에서 누수가 자주 나는지 확인하는 경험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나면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안타깝게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단원 출제하실 때도 있고 2학년의 경우에는 교과서가 포함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 난이도가 우리 영일고가 점점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보통 평균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지문이 포함되고 2학년의 경우 30개 이상, 30개를 훌쩍 넘는 그러한 지문 개수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평균 20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예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출제하는 경우가 있으셨는데요. 예문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서는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영일고 2학년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영어 내신 문제가 1학기 때 나왔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비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일고의 어휘문항. 그동안 우리가 학생들이 익숙해 있던 문항은요. 유의어와 반의어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그런 유형이 출제가 됐지만 제가 항상 별도로 연습을 시키는 이렇게 예문에서 빈칸을 뚫어놓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지에서 고르는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유형을 다 연습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빈칸이 뚫려 있고 단어를 고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어법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접근법을 익히고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이 문제의 당락을 결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휘 문항을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고 총 7회 이상의 누적 암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 때에는 암기하는 전체 어휘, 암기를 얼마나 확인받았는가 누적 암기의 횟수를 따져보면 최소 7회 이상은 됩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인 기출에서 많이 물어보는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관계까지 요구하는 테스트 함께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실제 아까 유의어, 반의어뿐만 아니라 예문에서 빈칸을 뚫어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역대 기출에서 나왔던 문항과 동일한 유형을 모두 연습하고 들어가면 매우 유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독해 유형입니다. 019의 독해 유형은 수능과 매우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것은 순서 배열과 그리고 요약문 문제입니다. 해당 유형 같은 경우에도 수능에 있는 문제이고, 그 외에 또 별도로 주제나 빈칸이나 등등 다양한 문제 유형이 독해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이미 내용이 다 공개된 지문들로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은 틀리면 매우 안타까운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는 유형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요약문에서 이 유형을 틀리는 경우가 또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이 요약문 자체가 지문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지문이나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문장 삽입이 그러한데, 막상 내가 내용을 아는 것 같지만 이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문장 간의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 한 문장을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느 부분에 넣어야 할지 갑자기 매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항상 아이들이 제가 문장을 모두 배열하고 내용의 논리 구조를 다시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모아서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에 근데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내가 문장 간의 내용의 연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교재에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내용 간의 논리 구조를 반드시 쓰게끔 단순 해석을 넘어서 그것을 파악하게끔 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시간 클리닉에서는 실제로 너가 그것을 파악해서 문장의 내용을 배열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확인하는 작업까지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법과 객관식 영작입니다. 이번에 매우 화제가 됐던 부분이 이 객관식 영작 부분입니다. 먼저 어법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십니다. 모두 고르시오일 때에는 개수를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최근에는 개수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객관식 영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 모두 연습을 다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행히도 정말 실수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자, 이 객관식 영작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께서 영작이라고 해서 진짜 문장 구조를 이상하게 해놓진 않으세요. 자, 그렇게 해놓지 않고 단어를 좀 교묘하게 바꿔 놓으십니다. 자, 그래서 안타까운 사례이지만 이러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전에 듣기로 그렇게 단어가 잘못 쓰인 게 오타인 줄 알았다 라고 해서 너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인데도 연습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대해서 그동안 기출에 있었던 유형들만큼은 모두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객관식 영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특이점이 있다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도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모두 고르시오로 무려 5개나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킬러 유형이었고, 이것을 연습을 하고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등급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에서 객관식 영작을 연습을 했던 흔적입니다. 자, 그런데 킬러가 이 유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그동안에 모든 출제되었던 다른 킬러 유형들도 연습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지문에서 활용한 문법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물어보시는 유형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문법을 잘하는 학생이라도 막상 선생님이 교묘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두시면 뭔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오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아이가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유형은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의 모든 킬러 유형은 연습을 하면서 특히 까다로운 모두 고르시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 암기로는 1등급이 좀 힘든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업 시간에 우리 문장 구조와 또 문장 구조에 따라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보통 어디서 내실지
그것을 구별한 출제 포인트를 구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유형입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와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영작만 다 내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영작 문제를 대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래 전통적인 019의 기출의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이 나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영작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틀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타임어택 영작 훈련을 꼭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문장들을 따로 선별해서 저에게 제공을 받고 또 그것을 별도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문장별로 최대 1분만 주고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중요한 문장들을 한꺼번에 같이 써보는 연습까지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019의 노하우를 모두 담은 저희의 교재 라인입니다. 자, 시험 범위별로 아이들이 챙기기 쉽게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최종 단권화까지도 함께 제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재의 내용들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자료들로 구성하지 않고 단연간의 019를 지도한 노하우로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들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단권화입니다. 우리 남학생들이요, 이렇게 단권화를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자, 그 이유는요, 단권화를 해주지 않으면 시험 막판에 가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 뭐 봐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봐라 라고 알려주면 알려줘도 그 자료가 이미 어디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내가 뭘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시험 범위 모든 내용을 다 담은,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모든 유형을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단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문별로 어휘, 어법의 변형 포인트와 자, 문장 구조뿐만 아니라 영작의 중요한 출제 문항까지도 따로 선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각 지문별로 내용 해석과 그리고 주제 문장까지도 별도로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 수업이 7시 반이면 5시 훨씬 일찍 부릅니다. 그동안 아마 그렇게 일찍 불러서 뭘 하나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바로 수업 시간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 클리닉에서요, 저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진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제작하는 문제로 어휘, 어법, 서술형, 독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실력을 점검하고 갈 수 있는 문제들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 제가 바로 1대1로 교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진행을 해왔지만 시험 범위별로 학교, 시험 시간은 동일하게, 그리고 답안지 마킹의 시간 관리 연습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실제 시험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매번 매우 당황을 하고 의기소침해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시험을 실제로 진행하는 이유는요, 물론 이렇게 어렵게 진행하면 실전이 쉬워지기 때문에 하는 이유도 크고, 또한 제가 이러한 동형 모의고사를 진도가 무조건 모든 범위를 다 나가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부교재 범위가 끝나고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부교재만 대해서도 이런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을 보내다 보면 학원에서 뭐 하라는 건 나는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조금 과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를 중간에 한 번씩 보게 되면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다음 시간까지 복습을 완벽하게 해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동형 모의고사를 분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영어 내신 관리 얼마나 또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 내신 관리를 할 때에는요, 피드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이 클리닉에서 보는 당일 복습 시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 결과와 함께 아이들이 과제 이행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몇 페이지가 부족한지까지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당일에 진행한 클리닉 외에도 아이들에게 보충이 더 필요하다면 언제 보충이 잡혔는지, 그 보충에서는 무엇을 하는지까지도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이들이 좀 더 복습을 하고 싶어서 복습 영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교재 이외에도 클리닉에서 했던 시험을 본인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의욕이 넘치면 또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황혜리 영어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우리 수강생 학생들이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따로 별도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클리닉입니다. 우리 019 아이들이 정규 수업 외에도 필수 클리닉에 오게 되는데요. 이 필수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외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 수업에 있는 클리닉과 그다음에 정규 수업에서 다 끝나게 된다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약속을 잡았다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자, 이러한 클리닉의 목표는요, 전 시간에 있었던 수업의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이 다음 정규 수업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관리가 됐을 때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누적이 되지 않으면 늘 학습의 의욕을 갖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1학기를 마무리하고 또 2학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2학기 때에는요, 지금 여름방학 때 또 공부를 해왔던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마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학기 때에도 우리가 내신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인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019 전문가 황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